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약간 빠졌고 나스닥 지수가 소폭 올랐는데요. 반도체주라던가 그동안 이제 대형 기술주가 좀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 또 어떻게 반영될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평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조금 전까지 엄청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만큼 밤에 조금 추가된 내용도 많았고요. 또 저희의 욕심도 같이 담겼는데요. 사심과 욕심이 가득 담긴 내용들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국내장은 좋지 않았죠. 코스피 1.7%, 코스닥은 1.9% 정도 밀려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러시아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등장을 했죠. 러시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키면서 언젠간 또 공급망 쇼크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이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금리를 인하해서는 혹은 긴축을 완화하는 스탠스로 가선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했고 우리 장에 영향을 줬던 거겠죠.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는 곧 외국인의 수급 부담으로 이어졌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국내장에서 1조 4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그 수급을 고스란히 가져갔던 게 바로 개인이었던 어제였죠. 어제 짚어드렸던 소식인데요. 자율주행 로봇 도보 통행 국회 통과 소식으로 인해서 그나마 괜찮았던 쪽이 로봇주입니다. 거기다가 일부 증권과 보고서가 특정 종목에게 굉장히 큰 힘이 돼줬어요. 감속기 부분은 50년 동안 일본이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치고 올라왔고 많은 고객사들이 국내 업체들을 보고 있다라는 보고서였죠. 그러면서 SBB테크가 지목이 됐고요.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SBB테크의 지분을 갖고 있는 KPF 역시나 같이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죠. 어제 좋았던 쪽 혹은 버텼던 쪽을 본다면 현대건설기계 5% 정도 올랐고요. 해운, 조선, 전력기기, 충전 그리고 러우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곡물, 사료 쪽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한동안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역풍이겠죠. 2차 전지 종목들 어제는 좀 밀려났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에 좀 더 부담이 되는 흐름 확인이 됐죠. 2차 전지 쪽은 외국인이 꾸준히 사왔다가 한 일주일 전부터 외국인들은 매도 전환이 돼 있었고 개인들이 그 수급을 이어받아가며 매수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수급 주체의 변화가 나타났죠. 강한 기대로 올랐던 만큼 또 어느 정도의 강한 리스크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가 우리가 다음 스텝에서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겠죠. 자, 일단 증시가 그동안 올라설 수 있었던 요소들 떠올려 볼까요? 인플레가 잡힐 것이다라는 기대, 연준이 그로 인해서 피봇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 비폿으로 돼 있네요. 네, 피봇입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 여기에 낙폭 과대였다, 중국 리오프닝 한다라는 거였는데 이것들이 모두 하나씩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인플레 피크아웃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는 상황이고 연준의 피봇에 대한 기대치는 완전히 꺾인 상황이고요. 달러도 이제는 강세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죠. 그리고 꽤 올랐습니다. 뭐 시각 따라 종목 따라 다르겠지만 낙폭 과대도 이제는 통용되지 않는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만큼 이 이슈를 타고 올랐기 때문에 이것들이 또 모두 부담으로 바뀌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남아있는 기대치는 뭐 인플레 피크아웃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좀 봐야 되겠죠. 3월 고용 데이터가 중요하다라고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고용 데이터 때문에 시장에 흔들림이 포착됐기 때문에 3월 고용을 체크하자라고 말합니다. 자, 중국 경기는 계속해서 긍정의 모멘텀은 들려오고 있어요. 양회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양회에서 뭔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고요. 3월 1일부터 이제 중국발 한국 입국자들에 대해서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인바운드 중국인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 섹터를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죠. 올해 한 200만 인바운드가 예상이 되고 내년은 그보다 껑충 뛴 800만 정도를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화장품, 면세, 헬스케어, 미디어 콘텐츠 이런 쪽 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시각도 등장합니다. 지켜보죠.
올해 첫 번째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습니다. 의사록 공개가 되자마자 정확히 상승분을 뚝 하고 반납하는 모습을 장중에 지켜봤는데요. 일단 나온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을 법한 내용입니다. 인플레 2% 갈 때까지 제약적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시장이 좀 초점을 맞춘 건 두 번째입니다. 몇몇 당국자는 50bp 인상을 원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시장의 상승분을 반납했어요. 6월 전에 부채 한도 상향 실패하면 큰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지난 12월 점도표인데 이때 중간값에 점을 찍었던 이들 몇 명이 그 위로 점을 찍게 된다면 연준의 최종 금리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5.3대 혹은 5.6대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시장이 반영하고 그래서 시장의 탄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도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지난주 얘기 말씀을 드렸던 마이클 하트넷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연준은 뭔가 부러질 때까지는 긴축을 할 것이다. S&P 500 3월 8일까지 3,800으로 급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꺼내놨었죠. S&P 500이 지금 4거래 연속해서 밀리면서 3,900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마이클 하트넷의 발언에 굉장히 무게가 실리는 기분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증시 변곡을 맞췄던 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죠. 자, 어찌됐건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데이터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 보시면 3월에 일단 50bp 인상 확률이 7%, 11%, 12%, 21% 하더니 이제는 2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7월 달에 어느덧 5.75까지 가 있는 데에 대한 베팅도 꽤 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27%까지 비율이 올라가고 있죠. 금리를 올릴 거야, 긴축할 거야 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수치들이 조금씩 구체화되다 보니까 의심이 조금 확신이 돼가는 느낌입니다. 의사록 공개되고 이렇게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테슬라 등이 버티면서 나스닥은 그래도 빨간불이 유지했습니다만 다우와 S&P 500은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또다시 발언을 꺼내놨네요. 5% 후반대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좀 충격적인 멘트를 던지고 있는데 그래도 투표권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 실적을 내놨는데 실적 호조로 인해서 7% 이상 뛰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고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이겁니다. 뉴욕 연방 고정 투표권을 가진 유일한 연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은 상당히 무게가 실리죠. 지난 2월 9일에도 금리 몇 년간 충분히 제약적으로 유지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조금 변동을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가 또 이제 대담을 갖기 때문에 어떤 얘기할지 오늘 장 이후에 계속해서 이 내용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섹터로 보신다면 혼조가 고스란히 나타나죠. S&P 500 11개 업종 중에 9개 업종이 떨어졌고요. 그래도 애플과 아마존, 테슬라 등이 버티면서 나스닥이 상승을 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과 전기차 쪽에 비교적 괜찮은 흐름이 나왔던 오늘이었고요. 유통업체, 월마트를 필두로 해서 꽤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주 하락했고요. 구리나 반도체 쪽 종목들도 다소 부진했죠. 시장에서 제일 고민되는 섹터 고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반도체 꼽으실 것 같아요. 이번 주 초에 좀 중요한 일정들 이겁니다 라고 소개해드렸던 건데 하나씩 좀 지워지네요. 의사록 공개됐고요. 오늘 엔비디아 실적까지 발표가 됐죠. 이제 금요일에 있을 PCE 그리고 일본 총재 후보 청문회 오늘 있을 금통위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 오늘도 고민되네요. 이 반도체 소프트웨어 업체인 유니티소프트가 실적 내놓고 어닝 쇼크로 시간 외에서 한 8% 급락하는 것까지 보고 들어왔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이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우려를 좀 자극할 수 있다는 점 걱정스러웠는데 그 직후에 엔비디아가 또 실적을 내놨어요. 시간에서 6%, 7% 정도 오가면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예상을 상회했고요. 게이밍 수익까지도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다만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집니다. 언제나 반도체는 고민이죠. 지금 좋지 않다는데 주가는 선행하니까 지금 사야 되는 것인가? 아니다. 아직 더 기다려야 된다. 늘 의견이 맞붙는 그런 섹터가 반도체입니다.
요즘 반도체에 들려오는 뉴스들 체크해 보셨나요? 좀 좋지 않아요. 1분기 남아도는 D램 재고량 4년 내 최악이다. 혹은 메모리 반도체 최악 침체기를 보내고 있다. 반도체 수출이 6개월 연속해서 감소하고 그 감소폭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혹한기다 등등의 이야기들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는데 또 이걸 최악을 기회로 삼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마키 투자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코멘트가 있고 이걸 반도체 섹터에 많이들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불황 업종으로 분류되는 시점에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좋다라고 말하고요. 다만 그 불황 시기를 거칠 때 분명히 버텨낼 수 있는 큰 기업을 사야 한다. 망하기엔 너무나 큰 시황 관련한 기업주를 사면 좋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거 보면서 많이들 K반도체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자,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작년에 아시다시피 많이 빠졌었죠. 그리고 올해 올라오곤 있습니다. 올해 연간 상승률로 친다면 10%, 18% 정도 상승 보였는데 거의 다 1월에 이뤄낸 거고요. 2월 달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 실적도 나왔고 슬슬 또 반도체 투톱에 대한 궁금증, 시장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많이 커지실 것 같아서 잠시 후에 반도체에 대한 전략도 챙겨가겠습니다. 자,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 보고서들을 찾아보면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 그래도 좀 더 비중 확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좀 살펴보면 1월과 2월 데이터들을 봤는데 불확실성 이미 다 아는 거잖아. 그리고 적극적으로 메모리 공급 조절에 나서고 있잖아. AI 수요 증가, 결국 관련한 반도체 수요 늘어날 것이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바닥에서 메모리 공급사 주식을 사기가 쉽지 않다. 지금이 좀 좋은 타이밍이다 라는 목소리였습니다. 반면에 메모리 값이 안 오르는데 그걸 그렇게 쉽게 예단할 수 있어? 라는 거였고요. AI 반도체? 이게 또 메타버스처럼 그냥 떴다가 꺼질 수 있는 거잖아 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데이터 센터라던가 클라우드라던가 여기서 반도체를 사가는 주요 고객사들, 그러니까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반도체를 많이 사줄까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빅테크 업체들 매출 가이던스를 비교하면 대다수가 큰 폭으로 예상을 하회했기 때문에 이들이 주요 고객사들이 좀 좋은 구매를 해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네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나요? 잠시 후에 진만쌤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산업 뉴스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첫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다라는 소식 들리네요. 어제도 화신이나 서현이와 얘기를 꺼냈었는데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좀 체크해 보시고요. 드론 얘기가 또 많이 들립니다. UAM 붙으면 드론 관련주들이 그날 시세를 좀 많이 내주는데 오늘 또 드론에 대한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단독이라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현대 로템이에요. 호주에서 수조 원대 전동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다만 단독이라서 장중 뉴스 변화가 있을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국내에서 가장 핫했던 시간의 뉴스 한다면 결국 원격 진료, 원격 의료 이쪽인 것 같은데 수정 앵커가 그 부분 브리핑을 꽤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1월 말부터 시작해서 2월 초 이렇게 2번 했었고요. 오늘까지 3차례 브리핑을 준비해봤습니다. 원격 의료 관련해서 먼저 앞에 했던 얘기들 한번 복기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년 동안 막혀 있었던 원격 의료 시장이 드디어 개화하나라는 기대감이 1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해서 불고 있었는데요. 지난 1월 26일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현안 협의체를 가동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관련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전해드렸었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만큼 올해는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원격 의료 관련주에게 상승 모멘텀으로 이 부분이 작용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고령화 시대, 5G 상용화, 팬데믹이라는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평균 19%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앞서 좀 전해드렸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앞서 CES 2023에서도 이 굿닥과 함께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 관련해서 좀 내용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이제 3월 9일에 관련해서 신제품을 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머지않았죠. 특히 네오 QLED 8K가 바로 그 제품이 될 텐데요. 비대면 진료에 특화되어 있는 스마트 TV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굿닥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대화면으로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아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굿닥의 지분을 80%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죠. 증권가에서는 케어랩스의 목표 주가를 15,000원까지 잡아 놓았는데요. 케어랩스는 어제 종가가 8,150원 정도였습니다. 거의 2배가량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쪽도 이제 원격 의료지만 AI까지 함께 엮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굿닥은 국내 최초로 건강 AI 챗봇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 이제 여기에다가 질문을 하면 1분 만에 이 챗 GPT가 답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케어랩스가 그래서 원격 의료주 중에서도 AI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련해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후에서 원격 의료 관련주에게 힘을 실어줬던 것은 바로 이 뉴스입니다. 원격 의료 관련해서 오늘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요.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게 국가의 책무 중에서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의사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다. 앞으로 이쪽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소아진료 등 필수 의료정책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건데요. 올해 상반기에 전국의 대학병원을 보면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한 곳이 38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는 전체 정원의 25%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비교를 하는 건데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같이 인기가 있는 과들이 거의 뭐 100% 후반에서 200%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 비해서 20% 정도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아청소년과가 진료 대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환자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24시간 영상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정책들이 나온 게 있어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소아 의료체계 주요 개선 대책들을 체크해보면 중증 소아 환자 전문 치료 접근성 제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별로도 격차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접근성을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중증 소아 환자들에게 의료체계를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아 진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라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밤에도 아이들이 아플 수 있고 휴일에도 아이들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야간과 휴일에 소아진료 공백을 완화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24시간 소아 전문 상담센터를 시범 사업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공정책수가 등 이 보상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까지 합쳐지면서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힘을 받아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컴퓨터와 인성정보, 유비케어가 모두 다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8% 가까이, 케어랩스도 7% 이상, 이지케어텍이나 소프트센 등등 모든 원격 의료 관련주가 힘을 받아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표도 그동안 제가 벌써 3차례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었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이제 모멘텀이 관련되어 있는지 이 부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의학 3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 의사회, 서울시 약사회, 서울시 내과의사회에서는 지난 17일에 간담회를 열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을 했는데요. 코로나19 극복 때문에 한시적으로 비대면 의료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정상화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근거가 뭐냐면 비대면 진료를 하면 오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또 의료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조대약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약물 복용의 오류나 약화 사고 같은 좀 걱정할 요소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근거로 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과 약사협회 이 3단체 쪽에서의 의견이 좀 팽팽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비대면 의료 시장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시간 외에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정규장에서 이들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 대응 전략과 토픽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나안가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SM 인수전 정말 길게 진행이 됐었는데 하이브가 SM 일대 주주에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하이브가 이수만 지분의 14.8%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12일 앞당겨서 대금을 납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하죠. SM의 아티스트들의 존중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어제 일단 엔터주의 흐름들을 좀 궁금해하셨을 텐데 하이브의 주가는 3%가량 올랐습니다. 지금 18만 원 후반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일제히 어제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목표 주가를 줄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20만 원에서 최대 37만 원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37만 원까지 제시를 했고요. 앞으로 이제 인수 후에 수익성이 좀 다각화되고 또 2025년에 BTS의 완전체 활동이나 멀티 레이블들의 확장 같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기반으로 해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는데요. 하이브 비롯해서 어제 주가가 빠졌던 SM과 카카오까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후 시간 된다면 확인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시장에서 비교적 잘 버텼던 섹터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확인을 해보시죠. 바로 변압기 쪽인데요. 일단 변압기 업체들이 10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일단 미국의 반덤핑으로 인해서 멕시코에게 많은 물량을 빼앗기고 주가도 영 재미없는 시기를 보내왔었는데요. 작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었죠. 여러 차례 지난해 좀 다뤄보기는 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짚어보죠. 신재생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송배전 시스템, 변압기, 전력 쪽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거기서 전력을 판매할 수가 없죠. 메인이 아니긴 합니다만 이것 없이는 메인도 없는 바로 여러 번 비유했던 광산 옆에서 청바지를 파는 업체들이라며 변압기로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늘고 그에 대한 설치가 증가하자 발전과 소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이를 인지한 미국에서는 송배전망 확보에 주력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력 기업들의 송배전 투자가 증가하죠. 그 과정에서 변압기 수혜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변압기 수입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의 변압기 수출이 떨어지고 있다가 확 꺾으면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변압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인프라법도 그렇고요. 미국에서 한참 추진하고 있는 IRA도 그렇고 모두 전력망 투자나 교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변압기는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변압기들이 늙고 있습니다. 1950년에서 1970년대에 이렇게 변압기 설치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뚝 떨어졌죠. 그러면 벌써 한 40년이 지나가고 있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40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는 변압기들이 노후화되기 시작했고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게 전기차의 대중화인데 전기차의 전력을 감당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노후화된 변압기들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변압기는 교체돼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압기 사이클의 진앙지는 바로 미국인데 문제는 미국에서 변압기를 만드는 업체들 그렇게 경쟁력이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한국보다 미국의 전기 강판이 톤당 100만 원 이상 비쌉니다. 원재료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고요. 인력 비용도 비싸죠. 그리고 한동안 미국이 온 세상으로 자기들의 생산 기지를 뱉어놨기 때문에 생산 시설 자체가 미국에서 부족해졌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부족한 변압기를 조달받는 건 다 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력으로는 멕시코고요. 한국도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변압기 수출이 꽤나 늘고 있다라는 게 변압기의 성장 스토리였죠.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작년 3, 4분기 실적도 꽤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SK증권에서는 이렇게 말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둬야 된다. 왜냐? 바이든이 계속 신토부리를 외치고 있으니까요.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을 체크하자라는 소식이고요. 일전에 재룡전기가 미국항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어제장에서 이들 종목들이 비교적 선전했죠. 현대일렉트릭도 5% 정도 올랐습니다. 지난해 정말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다가 일부 종목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만 지난해 변압기들이 죄송합니다. 이게 반도체 차트예요. 지금 제가 순간 혼동이 됐는데 잘못 들어갔네요. 이거는 반도체 차트고요. 난 전력기기 변압기 쪽은 사실 작년에 이것과 정반대로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정을 받는 흐름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장에 다른 종목들이 조정받을 때 아마 조금 더 부각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이 차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트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쪽에 대해서 일단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조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 관심을 둘 수 있을 것인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내용 담았고요. 이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진만쌤과 오랜만에 함께하는 기분이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쌤 진짜 키가 크시네요. 네. 화면에 비친 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 시장에 대한 코멘트요. 그동안 쌤이 계속 좀 조심해보자라는 뉘앙스를 많이 풍기셨어요. 근데 어찌됐건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시장의 분위기는 그 조심을 반영해 나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의사록 공개 이후 그리고 엔비디아 등의 실적 공개 이후 시장 전략 어떻게 짜셨습니까? 네, 일단은 단기간으로는 계속 일단 단기 조정은 나왔는데 제가 조정장과 하락장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은 당일날 테마가 형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였었는데 그래도 제가 조정장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래도 어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테마 자체는 형성이 되면서 돈이 몰리는 그런 이제 테마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2차 전지가 신용 잔고가 너무 많이 늘었고요. 공매도 비율은 너무 많이 낮아져 있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제 바톤 터치가 됐었어야 됐는데 이제 어제 바이오니아가 완전 찬물을 끼얹으면서 바이오 투심이 다시 약화가 되면서 이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이제 워낙 이제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계속 강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신용 잔고는 높아져 가고 이제 공매도 잔고는 떨어져 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이 조정폭이 조금 더 강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도 또 하락폭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3% 정도 일단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엔비디아가 방금 실적이 나와서 제가 그 중간에 계속 좀 봤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쪽은 안 좋았는데 이 AI 쪽, 그다음 자동차, 소프트웨어 쪽으로 굉장히 이제 좀 신사업적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발견했다라는 점에서 오늘 또 AI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련주들 오늘도 아마 AI 관련 테마가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장 자체는 빠지고는 있으나 이제 너무 대형주 위주만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도 기회는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이제 10시에 금통이 있는데 금통이 네. 꽤나 중요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번에 마저 동결을 해버리면 한국이랑 미국과 이제 금리 차이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외인들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동결할지 상승할지 여부가 오늘 시장의 좀 주요한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통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중요도가 꽤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만큼 동결 여부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시장의 전망은 동결 쪽에 조금 더 우세한데 동결 이후에 코멘트
차트가 어떻게 나오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확인하시고요. 오늘 뭐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를 좀 점치셨어요. 카카오 관련해서도 챗봇 관련 소식이 또 있는 만큼 인공지능 관련주 내에서도 뭐 카카오 향이 좀 더 짙은 종목들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좀만 더 들어가 볼게요. 엔비디아를 엮어서 이렇게 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가겠습니다. 의견들이 팽배해요. 좀 사야 된다, 아니다. 사야 된다라는 쪽의 증권가 보고서가 조금 더 많긴 합니다. 네. 사시겠어요? 전 조금 더 이따 하겠습니다. 저는 반도체는 결국에는 돌아 사이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조금 비싸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실 마이크론이 3월 이제 중순 정도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 적자 발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들에 대한 시장 반영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보고, 사실 뭐 지금 AI가 굉장히 좀 시장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소로 작용한 건 맞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뭐 이제 또 발주가 많이 늘어나서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이 가장 클 때가 주가는 탄력적이고 그만큼 주가도 반영을 해준 부분이 있는데, 슬슬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부분들은 한 번 더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이제 정말로 이제 한숨 주무셔도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겠으나, 지금 당장의 주가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금 더 싸진다라고 하면은 사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사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더 기다렸다가 조금의 조정을 더 마주했을 때 사겠다라며 반도체 대형 종목들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더 확인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원격 진료, 뭐 비대면 진료, 어제 시간에 종목들을 이렇게 막 검색하다 보니 온통 그들 종목들만 강세였어요. 보통 시간에서 이 정도 시세 나면 연결되기 마련인데 오늘장 대응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원래 이제 시간에서 많이 오르면은 웬만하면 팔라고 많이 맞죠. 거의 100% 다 팔라고 얘기는 하는데, 오늘 테마 형성이 아마 이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쇼크가 났다라고 하면 이쪽도 같이 무너졌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챗 GPT처럼 이제 음성형 서비스에서 계속 넘어들어서 최근에는 이제 의료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관련 주들이 생각보다 주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이제 주목을 못 받았을 뿐이지 이제 의료 AI 관련주들도 생각보다 흐름이 굉장히 좋았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오늘의 상승폭이 뭐 제한되기는 하나 시초에 바로 던지기보다는 그래도 한 10시 정도까지는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시세를 이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일단 AI 이제 뭐 순수하게 유비케어나 그다음에 뭐 인성정보 같은 기존의 비대면 의료 관련주들보다는 AI가 묻은 종목, AI 향이 조금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AI 관련 의료 AI 관련주 두 개 일단 갖고 와 봤는데, 이제 뷰노라고 이제 마찬가지 뷰노라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AI가 이제 진단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진단을 내려주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종목이라고 보면 좋고, 최근에 또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네요. 주가 자체는 일단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부담은 가나 이제 조정 시 매수. 근데 다만 오늘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의료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시세가 붙을 수도 있다라는 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수정 앵커님이 이제 워낙 설명을 잘해주셨던 네. 이제 케어랩스도 관련해서 이제 뭐 너무나 좋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까지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다. 오늘 테마는 이쪽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해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뷰노, 케어랩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꽤 매력적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쪽은 어떨까요? 전력기기, 변압기 쪽입니다. 앞서 자세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현대엘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워낙 쌤과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던 섹터기도 한데 지금 시점에서 메리트 있나요? 사실 제가 저희랑 설명을 할 건 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시장에 대한 뷰를 말씀을 드리면은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인프라가 너무 노후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제 지수가 혹여나 조금 더 조정이 깊게 나타나게 될 경우에 이번에는 직전과는 좀 다르게 인프라 쪽은 정말로 이제 코앞에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발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말로 테마성 이슈까지 같이 타기 좋은 시점이라는 말씀을, 즉 이제 그런 기술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에 외형적인 성장, 그다음에 테마의 형성까지 다 같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그 섹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겠지만 일단 현대 일렉트릭을 일단 대장으로 보고 그 안에 뭐 일진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제 변압기 관련주들 아무래도 이제 같이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아마 높은 수주 잔고가 바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섹터이다. 그런데도 사실 무작정 들어가기는 분명히 리스크는 존재를 하나, 저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주목받기 좋은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딱 잡기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도 꾸준히 사고 있었네요. 현대엘렉트릭. 일단 현대엘렉트릭 차트 좀 길게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다른 이제 변압기나 전력기기 종목들이 조금 조정이 있었을 때도 그 종목만큼은 또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는 다 같이 조금 횡보하거나 일진전기 같이 좀 적은 종목들은 내려가고는 있는데 현대엘렉트릭을 필두로 좀 대장주 중심으로 보자라고 의견 주셨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달아주셨네요. 자, 이제 진만 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진만 스픽이 궁금했어요. 요즘 같은 장에서 종목 픽하기 조금 어려울 텐데 진만쌤은 어떤 걸 가져오셨을까 보니 수급 꼬임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수급 좋은 종목을 찾아보자. 요즘에 사실 기댈 게 수급밖에 없어서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 되게 힘들게 커버링 관련된 이슈가 많아서 사실 에코프로 보시면은 또 올라, 또 올라, 또 올라 이제 이렇게 170% 올랐던데. 네, 정말로 많이 올랐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쇼커버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이제 그저께 장이었죠. HLB도 이제 사실상 쇼커버가 상한가를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슬슬 수급 고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신용 잔고율이 계속적으로 높고 있고 이 비율이 대부분 2차 전지 코스닥 종목들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매도 비율도 낮아졌다라는 그만큼 더 공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에서 접근이 가능한데 그래도 이제 한 며칠간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코스피 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HMM과 현대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급이 굉장히 지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줘. 즉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의 물량들이 많이 매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HMM 같은 경우에 매각 관련된 이슈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대바이오는 사실 원래 제가 바이오 종목들은 웬만하면 잘 안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사실 이전에 보시면은 코스닥에서 이제 최근에 공매도 잔고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게 현대바이오입니다. 근데 이제 관련해서 최근에 공매도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외국인들의 쇼커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보다는 순수하게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이한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도 그렇게 부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세 종목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외국인들의 쇼커버를 기대를 해보자. 이제 이런 이제 이런 주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면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또 빨리 챙겨야 되는 종목들일까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 구간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시고 보시면 아무래도 그래도 오른 종목들 매수하기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는 확실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조금 더 체크를 잘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신 아이디어 저희가 잘 챙겨가겠고요. 진만쌤 종목들 올해 한 1, 2월 동안 어떤 종목을 얘기했고 수익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짝 보죠. 엘컴텍, 동진세미캠, 제테마,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좋았네요. 24%. 효성TNC도 있고요. 2월로 넘어와 보면 히토류 쪽 들어가 있고 현대건설기계, 데모, 휴스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이거는 팔자, 정리하자라는 종목이 보이나요? 일단은 히토리 한번 코멘트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3월 정도에 이제 날이 풀리면은 또 이제 미중 관련된 그런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고 이제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매집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평균 단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끌고 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전환해서 보시게 될 경우에는 한 번 정도 한 5% 정도 빌렸었을 때는 한 번 정도 이제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터리얼 같은 종목들은 공략을 해 보시게 된다면 분명히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제가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런 이제 한 번 정도 괴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봄을 기다리면서 한번 매수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히토류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많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 20여 분간 풀어주셨어요. 여러분도 그 투자 아이디어와 또 전략에 공감을 하시는지 한 번 더 복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진만쌤과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겼네요. 고맙습니다.